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인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언어도 국경도 전부 다른 두 사람이 마치 운명처럼 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욱 경이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이에라고 해요. 노르웨이 포병대 하사관이에요. 저는 한 번도 군대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노르웨이 군인으로서 저는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믿었을 뿐이죠. 우리의 109 시리즈 곡사포는 수년 동안 우리 부대의 일부였어요.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죠. 마이너스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지난 겨울 훈련 중에 바뀌었어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우리 곡사포들은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제 차량의 포탑이 완전히 얼어버렸죠. 우리 모두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수리를 기다렸어요. 우리의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을 만들며요. 저는 지휘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때가 제가 우리 장비에 대해 진짜 의심을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이런 걱정들은 더 커졌어요. 한때는 단순한 훈련이었던 것이 갑자기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우리 장비가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장교들 사이의 조용한 대화는 더 이상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이 기계들은 실제 전투에서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어느 날 라르센 소령님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국방부가 새로운 옵션을 살펴보고 싶어 했죠. 저의 지휘관이 어느 눈 내리는 아침에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방은 따뜻했지만 그의 말이 저를 오싹하게 했어요. 오델 하사, 우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평가할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우리의 최고 기술 전문가야. 내가 자네가 이것을 이끌기를 원해.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 시스템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유지됐어요. 한국 모델은 인상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어. 우리는 자네의 솔직한 평가가 필요해. 그날 밤 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주방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K9의 기술적 세부사항은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죠. 어떻게 한국이 수백 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국가들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했어요. 한국 장비는 더 싸지만 쉽게 고장나. 아시아 기술은 북유럽의 겨울을 견디지 못해. 심지어 제 아버지, 은퇴한 포병 지휘관도 제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겨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헬레이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대해 조심해. 저는 늦게까지 사양서를 공부하며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K9이 놀라워 보였지만 서류는 거짓말할 수 있죠. 저는 직접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저는 모든 질문과 의심이 담긴 노트북을 챙겼어요. 이것이 단지 우리 군대 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낯선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보다 더 잘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밖의 겨울 공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마음속의 얼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죠. 저는 다른 노르웨이 장교 6명과 함께 커다란 나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열렸을 때 한 남자가 조용하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방위기술 담당관인 이준호였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번쩍이는 정장이나 뭔가를 팔려고 하는 큰 미소가 없었죠. 대신에 그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자신의 도구를 존중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흔한 빈 약속들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군사장비 판매원들은 항상 과장하니까요. 그들은 완벽한 테스트 결과만 보여주고 문제점은 숨기죠. 저는 거짓말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가 말한 첫 마디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K군은 한 가지 주요 아이디어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억양이 있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것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가 그 기계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대신 그는 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했죠. 제 가슴 속에 차가운 느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표는 멋진 단어나 화려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마이너스 눈 속에서, 사막의 열기 속에서, 그리고 높은 산에서 발사하는 K9의 모습이요. 그는 추운 날씨의 유압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깨닫지도 못한 채 팔짱을 풀었어요. 라르센 소령이 준호에게 그가 직접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그가 대부분의 판매원들처럼 질문을 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포병장교로 복무했었죠. 준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포탄을 장전하고 K9를 발사하고 현장에서 수리도 했었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군대에서 보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실제로 자신이 판매하는 장비를 사용해 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곡사포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도 구분하지 못했죠. 저는 이제 정말 관심이 생겨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적힌 제 노트북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닫혀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그저 문제를 찾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준호는 저를 당황하게 하는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팀을 한국의 우리 시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단지 테스트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K9를 조작해 보실 수 있도록요.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회의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임무는 이 외국 장비를 거부할 이유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죠. 예상된 선택이었고요. 하지만 준호의 정직함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제 안의 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눈이 부드럽게 주위로 내렸죠. 그들이 우리를 한국에 초대해서 그들의 곡사포를 테스트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의 말에도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계셔서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가라. 그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기억해라. 그 주말에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장비의 결함을 찾아 제 의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고 심지어 설레기도 했죠. 우리가 항상 사용해온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믿음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저는 무거운 겨울 부츠를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그것들은 제 고향 모든 친숙하고 안전한 것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세계를 넘어 새롭고 불확실한 것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17시간 동안
저는 서류들을 공부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의 머리는 사실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K9 자주포에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결심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국의 추운 겨울 공기가 저의 얼굴을 때렸어요. 노르웨이와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냄새는 달랐어요. 마이너스 도시 냄새와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곳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곳이었어요. 준호 씨가 도시 외곽의 테스트 시설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그가 달라 보였죠. 비즈니스 정장은 사라지고 부츠에 진흙이 묻은 실용적인 작업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는 영업사원보다는 군인처럼 보였죠.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두꺼운 작업복 한 벌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직접 시도해 보세요. 테스트 장소는 군용 차량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진흙 언덕, 돌이 많은 길, 그리고 얼어붙은 연못들이 중장비를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장소를 만들어냈죠. 5대의 거대한 K9 자주포가 한 줄로 서 있었고 긴 포시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을 어두운 거인들처럼 빛나게 했고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영하 20도네요. 준호 씨가 온도계를 보며 말했어요. 추위 테스트하기 좋은 날이에요. 저는 살짝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면 노르웨이 북부에서는 봄날이나 다름없어요. 그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운전석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겠네요. 첫날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K9의 영하의 추위에서도 빠르게 시동이 걸렸는데 이건 저를 놀라게 했죠. 우리의 자주포들은 겨울에 종종 어려움을 겪곤 했으니까요. 저는 유압 시스템 보통 추운 날씨에 가장 먼저 고장. 나는 부품들 이 영하의 온도에서 밤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준호 씨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동료 군인처럼 제 옆 포탑에 서 있었어요. 망가뜨려 보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운용자들은 항상 엔지니어들이 놓친 문제점들을 찾아내죠. 저는 그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순서로 버튼을 눌러봤고 시스템을 끄고 빠르게 다시 켜보기도 했어요. 전투 중에 당황한 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죠. K9은 매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반응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저는 매일 이 기계들을 사용하는 한국 포병 장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만 작동하는 장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지한 눈빛의 민재 대위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북쪽 이웃은 우리를 위협할 때 맑은 날만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기술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저에게 낯설었어요. 매웠고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풍미로 가득했죠. 하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결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K9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나요? 제가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진흙에서 오래 사용한 후에는 궤도 장력 시스템을 조정해야 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다음 버전에서는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그의 솔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그렇다고 가정하죠. 이 팀은 장점과 약점 모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테스트 날 준호 씨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전투 상황에서 발사해 볼 거예요. 그가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인상적이었어요. 6발의 강력한 포탄이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죠. 각 사격 사이에 승무원들은 자주포를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켰어요.
마치 적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실제 전투에서 하는 것처럼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앉았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단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주장된 능력이나 말로만 하는 성능에 대해 쓰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직접 테스트한 것에 대해 쓰고 있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의심이 다시 생겼어요. 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교묘한 마케팅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까요? 제 지휘관들이 제가 회의적이어야 할 의무를 잊었다고 생각할까요? 집으로 가는 긴 비행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소식을 가지고 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네, 한국어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사장 실현과 보상. 노르웨이 군사기지로 걸어 들어가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지만 저는 변했거든요. 똑같은 회색벽, 똑같이 차가운 복도였지만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건넸어요. 7명의 진지한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죠. 안데르센 대령님은 테이블 맨 앞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들이 제 조사 결과를 넘겨보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델 하사관, 안데르센 대령님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보고서가 놀랍게도 긍정적이군요. 저는 더 똑바로 섰어요. 네, 맞습니다. K9이 저희가 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라르센 소령님이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술치고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그 어조를 즉시 알아차렸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지고 갔던 의심과 똑같은 거였어요. 이제 저는 그 의심의 반대편에 서 있었죠.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차분하게 느끼며 대답했어요. K9은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곡사포보다 험한 지형에서 더 잘 움직였고요. 빠르게 여러 번 이동하고 발사한 후에도 사격 정확도는 완벽했습니다. 다른 장교 한 분이 제 보고서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종이 위의 숫자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시스템을 작동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자신감을 찾으며 말했어요. 장전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사격 제어는 우리의 기존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되고요. 심지어 우리 현재 곡사포보다 유지보수도 덜 필요합니다. 안데르센 대령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저에게 고정시켰어요. 오델 하사관, 우리가 당신을 이 임무에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항상 장비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방안이 조용하고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마이너스 한국 곡사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라도 제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었죠. 저는 준호의 조용한 자신감,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 장비의 몇 가지 약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조작했던 경험을 떠올렸어요.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을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거예요. 그건 우리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구석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국방장관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변했군요, 하사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찾으러 갔다가 대신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비용은요? 그가 물으셨어요. 일부 옵션보다는 더 비싸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할 때 실패하는 장비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회의는 3시간 더 계속됐어요. 우리는 기술적 세부 사항, 정치적 우려 사항, 그리고 새 시스템에 대한 병사 훈련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내 저는 새로운 종류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마이너스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건물 밖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드러운 눈이 주변에 내리는 가운데 저는 그에게 소식을 전했죠. 그들이 제 권고사항을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뭘 권고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K9 시스템을 기술 지원 계약과 함께 구매하는 것이요.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셔서 저는 통화가 끊어졌나 했어요. 아버지, 여기 있다. 마침내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니?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가정에도 의문을 품었죠. 그건 그가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저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것처럼 들리는구나. 그의 말은 추운 날의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제 가장 큰 도전이 외국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제 자신의 사고방식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은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같은 별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하다면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 보고서 이후에 몇 주는 빠른 기차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회의로 가득 찼죠. 군 지도자들, 정부 관리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저희의 발견을 설명해야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포병이 저희가 항상 사용해왔던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죠. 동서양을 바라보는 옛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제가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한국의 K9 자주포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제게 준호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이 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는데 언제나처럼 차분했죠. 첫 번째 장비들이 2달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기술팀은 장비보다 3주 전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말했어요.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어요.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리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K9 자주포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추운 2월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배들이 그것들을 저희 해안으로 가져왔고 저는 그것들이 처음으로 노르웨이 땅에 굴러내려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짙은 녹색의 기계들이 하얀 눈을 배경으로 강력해 보였죠.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지금 뭔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탓할 테니까요. 우리 병사들에게 새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매뉴얼을 노르웨이어로 번역해야 했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첫 겨울 훈련 중에 유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기지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봐요. 한국 품질이죠. 누군가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했어요. 준호와 그의 팀은 약속대로 도착했어요. 그들은 따뜻한 사무실에 숨어 있지 않았죠. 그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우리 정비사들과 함께 일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준호가 자주포 아래에 누워서 손에 기름을 묻힌 채 우리 노르웨이 정비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해결하느냐죠. 다음 날 아침까지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해결책은 모든 부대와 공유됐어요. 봄 나토 훈련 동안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군사팀들이 우리 훈련을 보러 왔죠. 우리 K9 부대가 정확하게 발사하고 어려운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보여줬을 때 외국 장교들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감탄의 끄덕임으로 바뀌었어요. 1시연 후 저는 독일과 프랑스 장교들이 K9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알고 싶어 했죠. 당신은 이 장비의 꽤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군요. 안데르센 대령이 우리가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저에게 말했어요. 특별히 한국 장비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기술을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판단하는 거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 경험이 우리의 포병만 바꾼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갔어요. 대신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배웠죠. 여름이 되자 우리 모든 부대가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최종 인증 테스트 동안 언덕 위에 서서 강력한 기계들이 노르웨이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더 나은 군사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최종 시연 후 준호가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K9의 다음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극한의 추위에서도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노르웨이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우리의 도움을 원하시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함께 일하면 양쪽 모두 더 나아져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들의 겨울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의심했던 사람에서 그들의 설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신뢰받는 사람으로요. 자주포는 단지 기계 이상이었어요.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제 아버지는 다음 주에 기지를 방문하셨어요. 그는 천천히 새 장비 주변을 걸으며 숙련된 손으로 금속을 만지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어요. 철저한 검사 후 그는 저에게 돌아섰어요. 내 판단이 좋았구나. 그가 조용한 방식으로 말했어요. 장비는 인상적이지만 내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더 인상적이구나. 아버지로부터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우리가 지휘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제게 계속 남아있는 말을 덧붙였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확신했던 것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들이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단지 포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 가장 큰 여정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편협함에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에서 가능성으로의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단순한 장비 테스트로 시작한 것이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었죠. 그리고 추운 아침, 제가 K9 자주포가 훈련을 위해 출발하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의 혹독한 노르웨이 겨울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첫 만남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들을 기억해요. 포병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의지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